베니테즈 감독님이 링크가 일단 떴었고요. 그 다음에 모레노 감독도 링크가 현재 뜬 상태죠. 요 두 감독님 분석보다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 모레노 진짜 잘생겼다. 근데 일단 여심 공략은 끝났는데? 현재 대한민국 감독으로 링크가 뜨고 있고 뭐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거피셜이다. 로베르토 모레노가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무슨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감독에 대해서 일단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1977년생이고 9월 19일입니다. 45살이고 굉장히 트로피가 많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해봤고요.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했고요. 스페니시 챔피언 2번 했고요. UEFA 슈퍼컵 우승했고요. 스페니시컵 3번 우승했습니다. 요렇게 우승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님은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님의 수석 코치를 바르셀로나 시절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엔리케 감독님이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보다 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역대급으로 승률 높은 감독이 엔리케거든요. 엔리케를 보좌하던 수석코치다. 그렇기 때문에 벤투호가 추구했던 그 축구 있잖아요. 빌드업 축구라든가 벤투호가 추구하던 그런 후방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아마 더 빠싹 알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거에 대한 지식이 좋고 그때 당시에 바르셀로나, MSN,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를 직접 지도를 했던 수석코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은 후방에서부터 어느 정도 빌드업을 하면서 우리 축구를 만들어가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거에 굉장히 적합한 커리어를 가지고는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리케가 AS 로마에 있을 때도 엔리케를 보좌했었고요. 셀타비고 때도 엔리케를 보좌했었고요. 바르셀로나 때도 엔리케를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타비고 때는 이제 후안 칼로스를 보좌하다가 엔리케가 스페인 이제 감독으로 갑니다. 국대 감독으로. 그때 엔리케를 똑같이 따라가서 스페인 감독에서 수석코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엔리케가 잠깐 그만뒀었어요. 엔리케가 잠깐 그만두면서 스페인 감독 대행을 6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이 6경기를 대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6경기를 했는데 4승 2무를 하면서 20골 3실점을 넣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상대가 로마니아고 말타고 파로 아일랜드 이런 팀들이지만 그리고 노르웨이랑 스웨덴 질식축구 4-4-2를 하는 팀 상대로는 결국 1대1 무승부를 2번 가져갔지만 이겨야 될 팀한테는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감독이다. 그럼 요게 뭘 뜻하냐? 일단 월드컵은 나갈 수 있겠구나. 모레노 감독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강국이다 보니까 월드컵은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슈틸리케보단 낫겠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드컵을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스페인을 데리고 노르웨이와 스웨덴에게 1대1 경기력을 보여준 거 보면 물론 내려앉은 팀을 꺾는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팀들을 꺾는 방법을 고전을 한 부분은 정확히 볼 수가 있고요. 2경기 연속이니까. 허나 약팀들을 상대로는 확실히 그냥 압살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압살을 하기 위해서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고 공을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가져간다. 근데 주전 공격수로 모라타를 이때 당시 썼습니다. 모라타 띠끼고 사라비아, 모레노, 카솔라, 티아고, 로드리, 라모스, 알비올, 베르낫, 나바스, 그 다음에 로페즈까지. 그래서 나바스 오른쪽 백 기용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바르셀로나 산이고 엔리케 산이라는 게 뭐냐면 충분히 변화를 줄 수 있다. 이 감독님 자체가 어디 또 있었냐? 스페인에서 결국에는 엔리케가 돌아오면서 본인이 감독 맛을 이때 한번 봐서 그런지 나 이제 더 이상 너 2인자 안 할래. 나 1인자 할래. 하고 모나코로 넘어갑니다. 모나코로 넘어가서 감독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가지고 본인의 축구를 구사하겠다 하면서 모나코로 넘어갔는데 첫 경기를 이기고 두 번째 경기 때 파리 생제르맹 3대장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오했었어요. 그때 당시 모나코 팬들이. 와, 모레는 뭐야? 역시 엔리케의 보좌관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시즌 때 13경기 5승 3무 5패를 하면서 모나코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그라나다로 이제 이적을 합니다. 그라나다에서는 한 시즌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라나다에 가서 폭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아레알한테 이기고요. 발렌시아한테 비기고요. 4대0으로 지고요. 2대1로 지고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던 바르셀로나한테만 그 시즌에서 1대1 무승부를 2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요걸 또 보면 좋은 게 뭐냐? 4-4-2 더블. 4-4-2를 은근히 많이 쓰는 감독이다. 4-4-2 더블 전술을 쓰면서 승리를 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축구가 현재 어울리는 축구는 4-2-3-1이나 4-4-2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442와 4231을 쓰는 감독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팀이랑 비기는 방법을 또 알기는 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모레노가 제가 알기로는 대단한 것 중 하나가 442에 대한 논문을 어렸을 때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442 논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42만큼은 바짝 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뭡니까? 나이가 45밖에 안 되고요. 현재 팀이 없어요. 그리고 442를 현재 좋아하는 감독인데,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세를 타다가 꺾이면서 이제 이거를 마지막 그냥 피날레를 하고 싶어 한다 하는 감독이 주로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 중년의 나이로서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내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감독들이 대한민국이나 일본 이런 곳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모레노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경력이 없는 건 아니죠. 스페인에서 어쨌든 간에 엔리케와 4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국대 감독으로도 6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력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경력들이 그래도 수석 코치로서도 있었고, 국대 감독을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해봤기 때문에 뭔가 적합한 인물이긴 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본인의 커리어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인물이긴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르셀로나가 추구했던 그 환상적인 축구를 직접 다 훈련을 보고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보고 배울 게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월드컵이 끝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을 시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모레노가 만약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오게 된다면 442를 쓴다 하면 쓸 것 같은 예상 포메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메이션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4백이냐 3백이냐는 중요한데, 저는 우리나라는 현재 4백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현우 선수는 또 못 뛰게 될 겁니다. 또 조현우 선수는 못 뛰게 될 거예요. 그 김문환이 월드컵 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김문환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김민재가 오른쪽에 들어가고 김영건이 왼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김진수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왠지 모레노가 오게 된다면 김영건 선수를 안 쓸 것 같아. 저는 모레노 감독님이 오면 김영건을 쓸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 모레노는 장기 집권을 하고 긴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오는 감독이고, 그라나다나 이런 데서 성적이 잘 안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빌드업 축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 빌드업 축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빌드업 축구를 입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김영건 선수랑 다음 월드컵을 함께 하기에는 냉정하게 쉽진 않기 때문에 저는 김영건을 안 쓰고 김민재를 왼쪽에 둘 것 같아. 나폴리에서도 왼쪽 잘하니까.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데뷔전을 치르고 수비수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박지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수.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요 442 축구를 할 때, 빌드업 축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두 자리거든요. 여기 두 자리인데 황인범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미드필더예요. 근데 요 자리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 요게 현재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선수지만, 요 정우영 선수가 김영건 선수랑 같은 이유로 저는 이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왠지 이 자리에 뭐 백승호, 스페인 사람이니까 백승호 얘기도 하는데, 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전 오히려 이재성 선수를 이 자리에 둘 것 같아요. 빌드업적인 부분과 뭔가 이런 역할적인 걸 다 주면서 박스 투 박스로 이재성을 쓰고, 황인범을 한 칸 쳐줘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쓰는 거지. 황인범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를 쓰고 이재성을 살짝 박투박으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강신리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감독님은 왠지 이 자리에 손흥민 넣을 것 같아요. 왼쪽에 손흥민 넣어서 왼쪽 이 과르디올라식 축구, 그 엔리케식 축구, 사이드 윙어들을 벌려놓고 축구합니다. 라인 태워놓고 축구해요. 손흥민을 왼쪽 윙에 아이솔레이션을 나는 만들어줄 것 같아. 여기 이제 오영규 들어가주고, 이 투톱 자리잖아요. 경기에 따라서 조규성을 쓸 때가 있고 경기에 따라서 황희찬을 쓸 것 같아. 이거는 경기에 따라서 조금 더 뚝배기로 가고 싶다 하면 조규성이고, 조금 더 뒷공간 침투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다 하면 황희찬으로 갈 것 같아.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모레노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모레노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라파 베니테즈, 우리 여러분들, 라파 베니테즈가 얼마 전에 스카이 스포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국가대표에서
오퍼가 왔었다. 한국 국가대표에서 오퍼가 왔었다. 근데 배법사 본인이 말을 할 때 중계화면에 잡히면 본인이 그냥 싹 해주면서 깔아버리잖아요. 자기 이름 나 누구다, 나 베니테즈다 하면서 싹 깔아버리는 스타일. 근데 배법사가 한국에서 오퍼가 왔다고 하는데 배법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티어에 있어요. 1티어.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어베일러블 코치스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티테부터 쫙 치치부터 시작해서 엔리케 뭐 포체티노 조아임 로우 쫙 이렇게 나오는데 배법사는 여러분들 순위권에 있습니다. 배법사는 브루노 달라스랑 함께 1티어에 있는 사람입니다. 1티어. 1티어 배법사. 월드 베스트 클럽 코치 얻었고 챔스 우승 한번 했고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한번 했고 스페인에서 2번 챔피언 했고 UEFA 슈퍼컵 우승했고 그 다음에 4-2-3-1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죠. 1960년도 4월 16월 생이고 마드리드 산입니다.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네요. 네,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시고 올해 62세 배법사. 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경력이 17세 감독부터 시작해서 B팀 수석 코치, B팀 감독, 바야돌리드, 오사수나, 테네리프하고 발렌시아 때부터 본인의 뭔가 명성을 펼치기 시작하죠. 발렌시아, 리버풀 기가 막히게 해주고 이제 인터랑 첼시 가서 조금 이제 약간 이렇게 됐다가 나폴리 가가지고 또 이제 조르지뉴 이때 당시에 조르지뉴 데리고 또 좋은 축구를 구사했었습니다. 이때 잠깐. 그러면서 또 여기 레알 마드리드 가서 삐걱대고 뉴캐슬 가서 또 이때 이제 좋은 축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만 뉴캐슬 이후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포로 가서 망하고 에버튼 가서 좀 말아먹었어요. 근데 배법사는 제가 그 마스터 클래스라는 영상이 있어요. 배법사는 4-2-3-1 4-4-2 포메이션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배법사가 오게 된다면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축구의 현재 약점 중 하나, 배법사가 오면서 좋아질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수비가 좋아집니다. 배법사의 전방 압박, 배법사의 수비 정비 요런 게 좋습니다. 전방 압박, 우리가 월드컵 때 전방 압박만 제대로 했어도 훨씬 좋은 성적 낼 수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좋은 것 중 하나는 아까 모레노를 보면 모레노는 본인이 감독으로서 스타 선수를 매니지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라파 베니테즈는 스타 선수부터 어린 선수부터 육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경험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든가 뭐 나이 많은 선수들에 대한 맨 매니지먼트나 이런 문제 전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올라오는 강인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의 활용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오시는 거를 그렇게까지 추구하진 않지만 지금 이 커리어가 여러분들 딱 대한민국 감독으로 연봉 좀 후려쳐서 오기 좋은 커리어예요. 솔직히 딱 그림 그려진 커리어야. 대한민국 감독으로 딱 와서 말년에 한국 와서 16강 나가고 칭찬받으면서 딱 이제 본인 커리어 마무리하기 딱 좋은 상황이긴 해요. 내가 봤을 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베니테즈를 원하는 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현재. 그래서 딱 오기 좋은 것 같아. 근데 모레노냐 베니테즈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투표. 현재 요 둘로 많이 뭐 커뮤니티 사이에선 좁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레노 그다음에 베니테즈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 지금 베니테즈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니테즈가 더 앞서는데요. 우리도 1티어 감독 한번 써보자. 1티어 감독 한번 써보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다. 맞죠? 다다음까지 갈 거면 모레노. 올리는 없어도 오면 베니테즈가 아닐까. 물론 이제 최고의 1티어는 비엘사입니다. 예. 50대 50까지 갔습니다. 길게 보면 모레노가 맞다. 베니테즈 감독이 나이가 너무 많은 듯. 이야, 종료. 모레노 승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슈틸리케 감독님을 선임했을 때 처지를 만들지 않겠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슈틸리케 감독님을 선임할 때 늦게 선임을 해가지고 슈틸리케 감독님이 첫 2경기를 안 했어요. 그때 신태용 감독님이 대행을 하면서 우루과이랑 막 3백 기성용 시프트하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 그래서 슈틸리케가 그 위에 VIP석에서 이러면서 막 경기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은 또다시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2월 말까지 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뭐 친선 경기 2개 감독 없이 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원하는 감독이랑 아직 협상이 덜 됐어.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끌더라도 이 감독 한 분을 선임할 때 더 시간이 약간 더 지체가 되더라도 나는 진짜 그 경기 전까지만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진짜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친선 경기들은 누가 하냐. 이왕 늦은 거 차라리 더 신중하게 선장을 제대로 뽑자. 전 이런 마인드고요.
그러면 그 친선 경기는 도대체 누가 감독 대행을 하냐 하는데 뭐 올림픽 대표 감독을 하고 있는 황선홍 감독님이 대행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황선홍 감독님은 지금 올림픽 대표팀에 신경 쓰기도 바쁘셔. 내가 봤을 때 황 감독님 제발 그냥 건드리지 마. 지금 벌써 많이 피곤하시고 황 감독님 힘들어. 지금 내가 그 황 감독님 경기 전술 분석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힘든데 갑자기 손흥민 막 침투해라 이런 거 하면 강인히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할 확률이 더 낮아져. 그러니까 황 감독님은 그냥 거기 내비두고 제태욱 코치님이나 마이클 코치님 둘 다시 잠깐 모셔와서 오늘 만약에 친선 경기 이기면 승리수당 주기로 하고 잠깐 해요. 네, 그게 낫지. 월드컵 같이 함께 했고 함께 추억이 있는 그분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채태욱 코치님이랑 마이클 코치님 불러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문도그가 잠깐 해봐 라고 하셨는데 안 돼요. 그 문도그가 잠깐 하면은 그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내가 아직 P급이었기 때문에 그 안정환 감독님 P급 논란처럼 내가 잠깐 맡았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야 이러면서 또 P급 논란이 뜹니다. 문도그 A급 안 받고 바로 P급 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해야 되니까 해가지고 그 논란이 뜨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가는 거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넣어두세요. 아낄게요. 또 논란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뻑이 아니에요 이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문도그의 망상.